가오리 브라우스 만드는 방법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재단을 하기 전에 이 패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제가 보내드린 이제 패턴이 보면은 한 장이에요. 그래서 가오리 브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이제 똑같은 패턴인데 다른 부분이 여기 목 파인 부분. 우리가 옷을 보통 입었을 때 옷을 보면 앞부분이 더 많이 파졌잖아요, 뒷부분보다. 그래서 요 앞하고 뒤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재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패턴에 보시면 이제 몇 가지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기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위아래로 화살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 무늬가 이제 식서라는 무늬고요. 기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요거는 이제 골선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 앞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숫자 동그라미 안에 요 숫자는 그 시접 표시예요. 그래서 그 기호를 갖고 이제 재단을 하면서 기호에 담긴 그 뜻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단을 보시면 이제 원단에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패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 식서, 이게 이제 식서 표시거든요. 그래서 원단에는 식서 방향, 그 다음에 푸서 방향, 이렇게 45도 바이어스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나누는 기준은 원단의 늘어남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 늘어나는 방향이 식서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조그맣게 잘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을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선생님들께서는 방향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만져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바이어스 방향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구별이 쉬운데, 푸서와 이제 식서는 조금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선생님들 보내드린 원단에 보시면 이렇게 올 마감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 마감 처리가 된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제 원단이 잘려진 부분, 그래서 올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올이 풀리는 요 방향이 푸서고, 올이 풀리지 않고 마감이 되어 있는 요게 식서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 때는 요 식서 방향으로 이제 세로 방향을 식서 방향에 맞춰서 옷을 만들어야 옷이 늘어나는 거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단을 이렇게 펴서 식서 방향으로, 여기가 이제 식서라고 친다면 식서 방향으로 이렇게 반을 일단 접어요. 이렇게 아래로 길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 방바닥에 펴서 원단을 식서 방향으로 이렇게 반을 접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단을 반을 접고,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식서 방향이니까 이 식서 방향이 이제 평행이 되게, 이렇게 평행이 되게 놓고, 요 반원 동그라미 반 두 개는 골선이라는 표시인데요. 골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을 접었잖아요, 원단을. 이렇게 반을 접었을 때 요 접힌 부분에 이 면을 갖다 대고 재단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원단을 잘랐을 때 여기 반대편에도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이 돼서 이제 앞판, 뒷판 이제 총 두 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골선 표시를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뒷판 먼저 그려서 재단을 해줄 건데요. 재단하기 전에 먼저 패턴을 이렇게 원단에 잘 고정을 할 수 있게끔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시침핀, 제가 보내드린 시침핀으로 패턴과 원단을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바느질을 할 때는 이제 요런 60cm 자가 있거든요. 요런 자가 있으면 좀 편하고, 이게 없을 경우에는 요거 이제 퀼트 할 때 많이 쓰는 요 시접자가 있어요. 그래서 15cm에 요거 5cm 폭의 이 시접자가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시접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목둘레는 바이어스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시접을 따로 주지 않아서 제가 여기 X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패턴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 여기 어깨 부분, 소매 부분,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시접분을 포함해서 그려줘야 되는데, 시접분을 그리기 전에 먼저 이 패턴 그대로 완성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이 패턴이랑 똑같이. 자, 그러면 1.5 여기 어깨는 우리가 1.5 시접을 주기로 했으니까 1.5의 시접대로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4cm, 그 다음에 여기도 1.5,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3cm. 지금 저는 이제 미니어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접의 이 길이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여기 목둘레는 시접 없이 이 완성선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5cm, 그리고 여기 그 손목, 손목 부분은 소매단은 4cm, 1.5cm, 그 다음에 여기 밑단은 3cm 정도 이렇게 시접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뒷판을 그렸고, 이제 요거 핀을 뽑고 앞판을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앞판도 다 똑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목파인만 좀 더 파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내드린 패턴이 한 77, 약간 이제 그 작은 77, 77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 이 품이 넓은 패턴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여기 중심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좀 늘려서, 여기 이게 지금 4분의 1판이니까 요 1cm만 늘려도 둘레로서 보면은 총 4cm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고, 옷이라는 거는 뭐 제가 보내드린 패턴이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신체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뭐 가슴이 크신 분도 있고, 아니면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어깨가 넓으신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뭐 이거는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패턴 하나를 가지고도 자기 신체 사이즈에 좀 맞게 그렇게 변형을 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좀 하나의 직접 내가 스스로 만든다라는 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0.5 정도, 0.5 정도만 늘려도 품이 한 2cm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건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너무 많이 늘려버리면 이 목의 그 목파인 고대 부분이 너무 넓어져서 이제 어깨가 이제 오프숄더처럼 또 그렇게 너무 넓어지면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 품을 조금 늘려보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앞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을 식서 방향으로 접어서 이렇게 다려준 다음에 이 골선, 이 접힌 부분에 이 골선 표시가 있게끔 이렇게 놓고, 자, 핀으로 이렇게 몇 군데 패턴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완성선, 이 패턴 그대로 완성선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1.5, 4cm, 1.5, 3cm 똑같은데, 이 앞부분은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 어차피 여기는 시접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접어가면서 핀 이렇게 살짝 접어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 다음에 여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요 중심, 고대 중심 부분은 아파임과 이 고대 중심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가운데 부분은 한 2-3cm는 항상 직선으로 요걸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뭐 굴린다든지 그러면 옷이 입었을 때 여기 앞부분이 살짝 이렇게 뾰족하게 되거든요. 옷을 입었을 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요 앞부분이 요 중심 부분이 그래도 한 2-3cm는 이렇게 반이 우리가 지금 반을 그리는 거니까 요 2-3cm는 직선으로 하고 여기를 이제 굴려 주셔야 요 중심 부분이 좀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 삐죽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 앞부분에는 이렇게 그려줬으니까 나머지 부분, 자, 완성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네, 그러면 지금 앞판하고 뒷판을 제가 다 재단을 해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원단에 우리가 여기 이 면에다 그려줬으니까 여기가 안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접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4분의 1쪽이니까 여기 한쪽에는 시접선이 그려져 있지만 여기 반대편에는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접선을 좀 내가 옷을 그래도 꼼꼼하게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다 싶으시면 완성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우리 여기 반대편에 그렸던 것처럼 여기 반대편에 그렸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시접선을 그려주시고 하시면 훨씬 옷을 좀 더 정확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판하고 뒷판을 이제 잘라서 다려주고 이제 바느질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느질 순서는 제가 그 종이 그 설명서에도 적어 놓긴 했는데 일단 여기 어깨를 꼬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진동 라인 겨드랑이를 먼저 통솔이라는 방법으로 꼬매주고 그 다음에 그거까지 해주면 여기 소매와 이제 밑단 꼬매주고 그 다음에 목둘레 이제 바이어스 처리하면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 어깨하고 여기 진동 겨드랑이 부분은 통솔이라는 바느질 방법을 사용할 거고 시접 처리 방법을, 그리고 여기 소매랑 소매단과 밑단은 이제 2번 접어서 꼬매기 방법을 이제 사용할 거고 여기는 바이어스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방법을 이제 쓸 건데요. 일단 먼저 통솔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 시접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안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통솔은 원단의 안과 안을 이렇게 마주보게 폭에서 꼬매준 다음에 뒤집어서 한 번 더 꼬매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버록이나 그런 기계들이 시접 처리하는 기계들이나 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깔끔하게 시접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통솔 아니면 쌈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바느질 이제 방법은 먼저 여기 어깨를 꼬매줄 건데요. 우리 실은 한 줄로 할 거예요. 두 줄로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한번 꼬매주고 뒤집어서 한 번 더 꼬매줄 거고, 우리는 이제 홈질로 할 건데, 홈질이라는 바느질 방법이 우린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바느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느질을 이제 하기 전에 먼저 그 제가 보내드린 실에다가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한 줄로 껴고, 여기 지금 어깨를 꼬맬 건데 어깨에 제가 바느질 선 한 0.5 정도 바느질 선을 그었어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핀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홈질, 처음 바느질을 할 때 처음과 끝은 우리가 이제 매듭을 졌다고 해도 되돌아받기를 한 2번, 3번 정도 해주면 더 튼튼하게 바느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매듭 한복 같은 경우는 또 하시는 분들 중에는 매듭을 아예 안 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이렇게 처음과 끝 매듭이 필요한 곳에 한 3-4번 정도 되돌아받기를 하면 튼튼하게 또 매듭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돌아받기를 했으면 이제 우리는 홈질로 갈 건데, 홈질의 땀의 크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이게 워낙 얇은 원단이기 때문에 땀이 크면은 이렇게 약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좁은 땀? 네, 그래서 한 0.23mm 정도 이렇게 간격으로 홈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처음 하는 거라 이렇게 촘촘한 바늘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0.5는 넘지 않게 그렇게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홈질을 할 때,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는 이렇게 당겨요, 실을 항상. 그러면은 이렇게 울거든요. 그럼 중간중간 이렇게 펴주면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실이 나왔다. 나왔으면 항상 한 땀 뒤로 가서 시작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박음질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렇게 해야 더 튼튼하게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느질, 홈질 시작하면, 뭐 홈질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에 여러 땀을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바늘 나오면 또 이렇게 살짝 펴주고, 시작은 항상 한 땀 뒤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쭉쭉 홈질로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한쪽 어깨를 이렇게 꼬매왔어요. 그러면 가능하시다면 바느질을 이렇게 한번 하면 한번 다려주고, 이렇게 한번 바느질 한번 끝나면 다림질을 이제 꼭 해주시는 게 옷의 또 완성을 했을 때 그 완성도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꼬맸다면 우리가 여기 뒤집어서 한 번 더 꼬매줄 거거든요. 통솔이기 때문에. 그러면 뒤집기 전에 한번 시접 정리를 해주고 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트게는 말고 그냥 한 적당히, 약간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아마 올이 좀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올을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시접 정리를 해주고 여기 뒤집어서 한 번 더 꼬매줄 거예요. 뒤집어서 이제 한번 꼬매줄 때도 바느질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고 다림질로 다리미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하면 훨씬 바느질이 쉽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느질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여기가 옷의 안이잖아요. 시접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가 안인데, 여기 부분을 이제 안에서 한 번 더 꼬매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솔기, 솔기가 되는 건데, 자, 꼬매줬을 때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꼬매줄 건데, 뒤집어서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정리해준 요 시접이 삐져나오지 않게 그 시접을 다 감싼 위치에 꼬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안이 되지만, 옷에 안이 되지만, 여기는 이제 옷에 겉이 되는 거잖아요. 겉에서 봤을 때 요 시접분이 삐져나오지 않게 최대한 이렇게 잘 감싸서 그 감싼 위치에 꼬매줘야 되는데, 바느질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감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감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0.5에서 뭐 그 정도 위치에서 꼬매줬잖아요. 그러면 한 1cm 정도 이렇게 바느질 선을 그어주면, 웬만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시접 정리까지 해줬기 때문에 감싸는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느질 선을 한 1cm 선에서 그려준 다음에 그 선에 따라서 바느질을 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한쪽 어깨는 이렇게 꼬맸고요. 이렇게 꼬매면 항상 다림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뒤집었을 때 이제 여기가 겉인데, 그 시접이 삐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그러면 여기도 한번 다려서 모양을 또 잡아주고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제 반대편 어깨랑 그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부분을 또 꼬매줄 건데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겉에서 한번 꼬매고 이제 뒤집어서도 한번 꼬매서 이렇게 완성이 됐지만, 이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여기가 이제 겉이잖아요. 옷의 겉에서 여기 어깨 꼬매주고, 그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부분 꼬매주고, 그 다음에 시접 정리한 다음에 또 뒤집어서 한번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꼬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부분에서 이제 뒤집기 전에 살짝 또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한 0.5 정도 시접을 이렇게 그려서 바느질 선을 그려서 꼬매줄 건데, 뒤집기 전에 요 겨드랑이 부분에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가위밥을 내주시면 요 겨드랑이 부분의 모양을 잡을 때, 그러니까 곡선, 요런 이제 곡이 많이 진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위밥을 좀 내주면 뒤집어서 모양 잡을 때 약간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를 이제 꼬맸다, 여기를 꼬맸다 그러면 뒤집기 전에 가위밥이라는 거는 그냥 살짝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가위로. 요것만 해줘도 뒤집어서 모양 잡을 때 약간 빡빡하지 않고 여유가 생겨서 훨씬 그 곡진 부분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어깨랑 나머지 부분도 한번 바느질을 해서 오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이제 여기 어깨랑 여기 이제 옆구리 부분 꼬매 왔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를 작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울었는데, 선생님들 거는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바느질을 하고 이제 다려주시면 이런 우는 현상들, 가위집 내주시고 그런 우는 현상들은 없으실 거예요.